형, 벤치를 바뀌는 거 봤어요? 뭐? 벤치에 발을 못 올려? 뭐? 팔꿈치 깊이를 봐? 리프팅 접으면 그만이야.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트로에서 보셨던 것처럼 파워리프팅에서의 벤치프레스 룰이 바뀐다고 해요. 올해까지는 그냥 그대로 가고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벤치프레스 규정이 변동이 생겼는데요. 일단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벤치프레스 셋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벤치에 발을 올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벤치에 셋업을 할 때 이렇게 그냥 밀고 들어가는 분들이 있고, 벤치에 발을 붙여놓고 상체를 들어서 밀고 들어가면서 셋업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셋업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벤치에 발을 올리면 파울이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건데, 벤치가 하강을 할 때 이제 팔꿈치 깊이를 본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팔꿈치가 어깨 관절보다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규정이 추가가 됐는데요. 스쿼트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스쿼트도 패러럴까지가 아니라 풀 스쿼트, 슬관절보다 고관절이 아래로 내려가 줘야 되잖아요. 그런 규정이 이제 벤치에 같이 생긴다는 건데, 자, 그럼 팔꿈치에 어디가, 어깨에 어디가 기준점이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냥 팔꿈치가 어깨보다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라고 하기에는 기준점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팔꿈치 어디랑 어깨 어딘데 바로 팔꿈치 관절의 하단부와 어깨 관절의 최상단인데요. 뭐 이렇게 정의를 해도 여전히 애매하기는 합니다. 우선 팔꿈치 깊이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개정이 됐고요. 사실 파워리프팅이라는 스포츠에서 그동안 가장 논란이 되어 왔던 게 로우바 스쿼트, 스모 데드리프트보다는 벤치프레스잖아요. 이른바 귀신 아치, 귀신 벤치, 엑소시스트 아치라고도 하는데, 뭐 이미 다른 유튜버 분들이 이 개정된 벤치프레스 룰에 대해서 다루기는 했지만, 실제로 국내에서 파워리프팅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진 유튜버 중에 이 변경된 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만한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이 개정된 룰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는 걸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앞선 다른 분들의 벤치 룰에 대한 영상을 보고 오셔서 열화와 같은 관심을 주고 계시는데, 일단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개정된 룰은 저한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이 개정된 룰에 의하면 어깨 관절 최상단과 팔꿈치 관절의 하단부잖아요. 제 벤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도 그렇게 막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정말 고친다고 해도 손가락 하나 정도의 너비만 수정하면 되거든요. 애초에 저는 벤치가 특출나게 튀는 사람이 아니라 스쿼트가 유난히 강한 사람이라. 어쨌든 유통기한이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룰이 적용되는 건 내년 1월 1일부터니까 현재 룰에 맞춰서 올해까지는 변경사항 없이 그대로 갈 겁니다. 당장 2주 뒤에 아시아 선발전이 있고 12월에 두바이에서 아시아 시합이 있으니까요. 아마 아시아 시합이 끝나고 나면 그때 가서 실질적으로 개정된 룰에 의해서 제 벤치프레스 기록이 어떻게 증감이 될지를 다룰 예정이고요. 자, 이제 체형적인 부분으로 놓고 보자면 상완의 비율이 긴 사람들이 불리해지게 되는데요. 이는 스쿼트를 할 때 대퇴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불리한 체형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팔다리가 긴 이른바 데드리프트 스페셜리스트들에게는 룰이 영향을 진짜 거의 미치지 않을 거예요. 룰이 바뀌었네? 뭔 상관이야? 정도가 되겠죠? 여기에 저는 키가 작은 거지 체형적으로 벤치에 유리한 비율까지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몸통이 길고 팔다리가 짧은 이른바 닥스훈트 체형이 벤치프레스에 유리한데, 제가 160에 윙스팬이 165거든요? 평균적으로 어느 한 종목에 그렇게 크게 치우치지 않은 체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벤치프레스를 잘하는 체형인 경우에 데드리프트에서 그만큼 마이너스가 돼버리니까 결국 제로섬이긴 하거든요. 자, 이 파워리프팅 벤치프레스 의 아치나 가동 범위에 대해서 예시를 들 때 가장 흔하게 참고하는 선수가 대표적으로 두 명 있는데, 바로 66kg 체급의 에디 베글룬드랑 83kg급의 오웬 허버드예요. 두 선수의 3대와 벤치프레스 시합 최고 기록을 먼저 알려드리면, 에디는 체중 66kg에 3대가 710kg, 벤치는 221kg예요. 현재 66kg 체급 세계 1위고요. 오웬은 체중 83kg에 3대 777kg, 벤치는 218.5kg예요. 둘 다 벤치프레스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요. 벤치프레스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알려드리자면, 에디는 시합 스쿼트 최고 기록이 무려 260kg예요. 역도도 어렸을 때부터 시합까지 뛰던 사람이라 스네치도 120kg까지는 무난하게 들고요. 발을 땅에서 떼놓고 하는 라슨 벤치프레스의 경우도 에디는 165kg를 고반복으로 소화를 해요. 개정된 룰로 놓고 봐도 거의 라슨 벤치는 안전선상에 들어와 있죠. 게다가 오웬은 스쿼트를 280kg까지 드러내고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의 개인 기록이 210kg고요. 물론 개정된 룰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지는 않겠지만 가동 범위가 어쩌니 치팅이 어쩌니 하기 전에 그냥 센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내년이 돼봐야 아는 거겠지만 그거 룰이 조금 바뀌었다고 기록이 극단적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데드리프트 스페셜리스트들이 더 우세한 양상을 띠겠죠. 체형상의 유리함은 파워리프팅뿐만이 아니라 어느 종목에서나 유효하지만 이는 다른 분들이 이미 잘 짚어주셨을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형태의 벤치프레스가 보여지는 이유는 룰이 그러하기 때문에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내야 하니까 그러한 자세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파워리프팅은 예쁘게 드러내는 신미성을 고려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어떻게 드러내든 간에 더 높은 중량을 규정 내에서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기록 스포츠예요. 물론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것 중에서 가장 임팩트가 큰 게 바로 벤치프레스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는 건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규정을 극한으로 이용하는 벤치프레스를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범위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게 되니까요. 근데 규정에 맞춘 거니까 문제가 될 부분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제 또 룰이 개정이 되면 그 룰에 맞춰서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자세를 또 찾아내 가겠죠. 그리고 이게 노리프트니 굴리프트니 판단하는 건 심판이 한다는 뜻이죠. 아참,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개정된 규정은 IPF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USAPL이나 WRPF와 같은 타 단체의 협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하지만 이후에 어떻게 또 다른 규정 변동이 생길지는 모르는 거죠. 자, 요약을 하자면 벤치룰이 바뀌고 벤치에 발 올리는 거는 그렇다고 쳐도 팔꿈치 깊이를 보기 시작할 건데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은 선수로서 그냥 룰을 따라간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엔바.